은퇴 후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쓰면 남들만큼은 살 줄 알았지만 고물가와 세금 폭탄 속에서 이 수치는 평범한 노인들에게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려한 통계 자료나 전문가들의 뻔한 분석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노후 생활의 가혹하고도 쓸쓸한 진짜 숨겨진 민낯을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90세의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평생을 바쳐 전국으로 개인 용달차를 몰았지만 자영업자였다는 이유로 지금은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정부가 주는 최소한의 기초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라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관 무료급식소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계십니다. 과거병원 사무장으로 일했던 85세 어르신은 매달 37만 원 남짓한 연금을 받으며 은퇴 막판까지 건설 현장에서 모은 2억 원을 쥐고도 불안해서 쓰지를 못하십니다. 두 분이서 관리비를 포함해 한 달에 딱 100만 원만 쓰며 극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시는데 이는 여유로운 은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평생 자영업을 하다 은퇴하신 83 어르신 부부 역시 연금과 노령연금을 합쳐 100만 원 남짓으로 버티며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과 가습이 폭탄의 가슴을 졸이고 계십니다. 아직 크게 아프지 않아서 병원비가 덜 나가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어르신의 덤덤한 고백 뒤에는 아프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노년의 깊은 공포가 서려 있으며 대중들이 진짜로 공감하고 눈물 흘리는 지점은 화려한 은퇴 족보가 아니라 이처럼 한 달 100만 원, 남짓한 생명줄에 매달려 숨죽여 살아가는 노인들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보면 대중들이 진짜로 분통을 터뜨리고 공포를 느끼는 핵심은 따로 있는데 그건 바로 은퇴 후에 수입이 뚝 끊겨도 자비 없이 날아오는 지역 건강보험료의 습격입니다. 평생 국민연금을 부어봤자 겨우 100만 원 안팎을 쥐어주는 게 현실인데 그 피 같은 돈의 상당수가 고스란히 건보료로 빠져나가니 숨만 쉬어도 매달 적자가 나는 잔인한 구조라고 시청자들은 증언합니다. 결국 이른한 새해 한 어르신은 젊은 날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직장을 뒤로하고 매주 서너 날씩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차량을 유도하는 주차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손에 쥐는 월 60만 원이 없으면 각종 고정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친구도 안 만나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렸는데도 매달 나가는 지출은 끝이 없다고 하십니다. 화면 뒤에 수많은 시청자들은 은퇴 후에 월 300만 원은커녕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등바등 버티는 노인이 수두룩하다며 최근 미친 듯이 치솟은 물가 때문에 외식은 아예 포기한 지 오래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는 노부부가 동네 조그만 카페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엄청난 사치이자 눈치가 보이는 일이 되었고 또 다른 73 새어르신의 사연은 이러한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과거 정부의 권유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해버린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다는 이 어르신은 현재 매달 수령하는 돈이 50만 원에 불과해 도저히 부부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무서운 빈곤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70살이 된 아내분이 다시 차가운 직장 전선에 뛰어들어 매일 출근을 하고 계시며 이를 바라보는 늙은 가장의 무너진 자존심과 미안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미술을 가르쳤던 67세 은퇴자 역시 젊은 시절에 왜 더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며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노후의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려면 최소 350만 원은 무조건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평범한 소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은퇴란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처절한 생존 경쟁의 시작이며 대중들이 이 영상에 진짜로 눈물 흘리며 공감하는 지점도 바로 이 무방비한 노년의 민낯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본 평범한 소시민들의 고달픈 삶과 완전히 대비되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39회 경력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 어르신의 풍족한 노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은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만 390만 원이라는 대기업 직장인 부럽지 않은 거금을 받으며 생활비로 250만 원을 쓰고도 남은 돈은 전부 저축하는 아주 여유로운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부러움을 넘어 씁쓸한 박탈감으로 가득한데 연금 개혁을 거친 지금의 일반 직장인이나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퇴직해도 저만큼의 액수를 결코 받지 못한다는 냉혹한 지적이 쏟아집니다.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 관리직 출신의 69 새어르신은 노후에 진짜 편안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총 자산의 규모가 결코 아니라고 단언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매달 마르지 않고 돈이 흘러나오는 수도꼭지,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여러 군데 확보되어 있을수록 노후의 질과 윤택함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나오는 연금 150만 원은 수많은 수도꼭지 중 단지 하나일 뿐이며, 노부부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매달 최소 4,500만 원의 현금 수입은 무조건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격차는 자산의 액수라는 겉포장보다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꽂히는 실질적인 생명줄이 몇 개냐에 따라 벌어지며, 이는 평생 연금 하나에만 목을 매던 수많은 서민들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대중들이 이 대목에서 깊은 한숨을 쉬는 이유는, 대다수의 은퇴자들은 수도꼭지는커녕 단 하나의 국민연금조차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말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노년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자산 격차를 보여준 강남 청담동의 여든두 새 어르신의 등장에 시청자들은 자산이 10억이 넘냐는 면접관의 너무나도 순진한 질문을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현재 청담동의 미친 집값과 부동산 시세를 고려할 때 대기업을 거쳐 제조회사를 직접 운영하며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던 자산가에게 10억은 애초에 질문의 기준조차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은 국가에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89만 원은 그저 소소한 용돈 취급도 하지 않으며 본인 소유의 강남 건물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월세 수입으로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을 아낌없이 쓰십니다. 그가 지출하는 수백만 원의 생활비는 일반 노인들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고급 스포츠센터 회원권 유지나 여유로운 골프 라운딩 같은 철저한 상류층의 문화, 취미 활동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화면 뒤 수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이 화려한 강남 건물주 어르신조차 카메라 앞에서 젊은 날 돈을 버느라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것을 인생에서 가장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아무리 통장에 수십억 원의 돈이 넘쳐나고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이미 망가져버린 육체와 건강 앞에서는 그 어떤 화려한 자산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댓글창의 수많은 대중들은 잘 관리된 신체는 현금 100억 원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며 돈이 전부가 아님을 증명한 이 자산가 노인의 뒤늦은 한탄에 그 어떤 장면보다 뜨거운 공감과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부유하면 노후의 황제처럼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과 품위를 지켜주는 것은 부의 크기가 아니라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아프지 않은 몸이라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분당 임해동에 거주하는 또 다른 83 어르신은 대기업과 중공업 회사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고 은퇴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고 덤덤하게 지난 세월을 회고하십니다. 이 어르신 역시 한 달에 나오는 국민연금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데, 이 돈은 만족의 유무를 떠나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게 아예 없는 수준이라 씁쓸함을 더합니다. 어르신은 언론에서 말하는 노부부의 적정 생활비인 350만 원이라는 숫자에 대해 만약 명절이나 주말에 찾아오는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따뜻한 용돈이라도 쥐어주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일침을 가하십니다. 노년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가끔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남부럽지 않게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최소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은 있어야 진정한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 이분의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청자들은 이러한 고액의 생활비 주장에 대해 괴리감이 크다며, 대한민국 평범한 대다수의 노부부들은 월 200만 원 안팎의 돈으로 겨우 빠듯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엄연한 진짜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돈이 아주 많다고 해도 장거리 해외여행은 육체적으로나 건강상으로 너무 위험하다며 차라리 동네 하천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단거리 위주로 소소하게 다녀야 한다는 베테랑 선배들의 실전 팁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번 영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진실은, 남들의 화려한 노후와 내 형편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해지지 말고 각자의 경제적 사정에 맞춰 현명하게 쓰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이나 수백만 원의 연금보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큰 병치레 없이 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다니며 배우자와 마주 앉아 소박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신체입니다. 유튜브 댓글창에서
자영업자 출신 시청자들이 터뜨린 또 다른 울분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이의 불공평한 국민연금 납입 구조와 노후 자금 준비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납입액의 절반을 지원해주지만 자영업자들은 100% 자기 돈으로만 채워야 하기에 똑같은 금액을 내도 노후에 느끼는 부담감이 차원이 다르다고 토로합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며 지금의 30대와 40대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연금이 고갈되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불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토록 아등바등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자식들에게 절대로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품위를 지키다 가고 싶다는 마지막 자존심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자녀가 요즘 세상에 흔치 않기에 노후 준비의 실패는 곧 자식의 삶을 주저앉히는 짐이 된다는 압박감이 노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 시청자는 아무리 서울에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빈곤층과 다를 바 없다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마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 조언합니다. 결국 대중들이 이 다큐멘터리식 영상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한 은퇴 자금의 액수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고독과 경제적 생존이라는 무거운 숙제입니다. 시청자들이 지적하는 노후의 또 다른 맹점은 바로 수십 년간 익숙해진 서울 생활을 포기하지 못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 댓글은 차라리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정리하고 물가 저렴한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그 돈으로 황제처럼 살 수 있다고 날카롭게 조언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터전과 대형 병원 인프라를 떠나는 것은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엄청난 공포이자 모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년기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하는 비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행위라는 냉정한 비판도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동창회나 보여주기식 모임을 과감히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미니멀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에너지와 경제적 지출을 동시에 아낄 수 있습니다. 거치레를 위한 품위 유지비에 수십만 원을 낭비하는 대신 그 돈을 온전히 내 몸을 가꾸고 배우자와의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결국 대중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는 남들에게 과시하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낸 소박하고도 단단한 독립적인 삶입니다. 영상을 본 20, 30대 젊은 시청자들은 과거 고도성장기를 누렸던 기성세대와 지금의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과거에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만 해도 아파트를 사고 연금을 채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평생을 일해도 서울의 내 집 마련조차 불가능한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어차피 불투명한 노후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 지금의 행복을 즐기자는 욜로족의 심정도 100번 이해가 간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은퇴 선배들은 몸을 쓰는 일은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체력이 따르지 않아 할 수 없다며 젊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미래를 통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저축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금융 지식을 일찍부터 깨우치고 다변화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기성세대의 은퇴 일기를 통해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점은 막연한 낙관론이나 비관론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자신의 재무 상태를 직시하는 태도입니다. 국가나 자식에게 내 노후를 온전히 의탁할 수 없는 시대인 만큼 스스로가 자신만의 경제적 방파제를 쌓아 올려야만 비로소 안락한 노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주 미미하게 인상되는 동안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마트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노인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무상 이용제도 개편 논란은 대중교통비마저 아쉬운 은퇴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 가거나 가벼운 바깥바람을 쐬기 위해 지하철을 타던 독거노인들에게 이 복지가 축소된다면 최소한의 사회적 활동마저 완전히 차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댓글창의 한 시청자는 지자체의 적자를 노인 복지 축소로 해결하려 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이동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결정적으로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이 10,000원을 훌쩍 넘는 지독한 물가 속에서 대중교통비마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한 달 300만 원은 그야말로 품위 유지가 불가능한 숫자가 됩니다. 이처럼 거시경제의 화려한 지표와는 무관하게 실제 노인들이 마주한 하루하루는 단돈 몇백 원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처절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생존의 연속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이 영상에서 진짜로 슬퍼하는 부분은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발생하는 노년의 지독한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입니다. 생활비 300만 원으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다 보면 남들과 어울리는 문화생활이나 가벼운 취미 모임조차 완전히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 자연스레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은 독거노인들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 한 명 없이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댓글창에는 돈이 없으면 늙어서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먼저 병든다며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기는 순간 삶의 의욕마저 순식간에 사그라진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비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밥을 세 끼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비용을 넘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사회적 관계를 지탱해주는 품위 유지비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물질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고령층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돕는 정서적 안전망 확충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진정으로 행복한 은퇴 생활이란 남들처럼 호화롭게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수중에 쥔작은 돈으로도 내 삶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 생활비 100만 원 안팎의 서민들이 겪는 또 다른 치명적인 고통은 자가주택이 없어 매달 피 같은 돈을 월세로 날려야 하는 주거 불안정 문제입니다. 서울의 미친 집값 속에서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많은 독거노인들은 결국 한평 남짓한 고시원이나 쪽방촌으로 밀려나며 주거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 내 집 하나 없다는 비참함은 노인들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댓글창의 시청자들은 영구 임대주택이나 고령자 전용주택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신청을 해도 몇 년씩 대기해야 하는 청약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의 절반 이상을 방값으로 지불하고 나면 식비조차 부족해 평생을 일하고도 남은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야 하는지 눈물 짓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초고층 빌딩 숲 뒤에 가려진 고령층의 주거 빈곤 문제는 단순한 주택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된 아주 시급하고도 엄중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대중들이 진정으로 국가에 바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소외된 노인들이 최소한 비바람을 피하고 인간답게 잠들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이 매년 늘고 있지만 실상 한 달에 수십 시간씩 땀 흘려 일하고 받는 돈은 고작 20에서 3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거리 청소나 교통안전지도 같은 단순 공공근로 위주인데다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해 여기서조차 탈락한 노인들은 당장 내일부터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의 시청자들은 이러한 쪼개기식 단기 일자리는 눈가림용 대책일 뿐이라며 고령층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습니다. 젊은 날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활약했던 이들이 나이 들어 단돈 몇십만 원짜리 수당에 목을 매며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은 초고령 사회의 가장 서글픈 단면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공공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한 노인들이 결국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밤거리를 헤매며 무거운 폐지 수레를 끄는 혹독한 막노동으로 내몰린다는 사실입니다. 온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동네를 몇 바퀴씩 돌아도 손에 쥐는 돈은 단돈 10,000원 안팎인데 최근 고물 가격마저 폭락해 늙은 노동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갑니다. 대중들이 이 현실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는 이유는 단순히 가난의 문제를 넘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모들의 마지막 존엄성이 길바닥에서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유심히 보면 은퇴 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모바일 차용증이나 자산 보호 프로그램 같은 보안 도구를 필수로 써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 눈에 띕니다. 이는 외로운 노인들의 심리를 노리는 교묘한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이나 주택 마련을 명목으로 끊임없이 손을 벌리는 자녀들과의 갈등 때문이기도 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데 자식의 간곡한 부탁을 참아 외면하지 못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다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노인들의 비극이
주변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재산을 미리 물려주었다가 약속했던 용돈조차 받지 못하고 요양원에 쓸쓸히 방치되거나 가족으로부터 외면받는 현대판 고려장 현실의 노인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에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 자금만큼은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먼저 넘겨주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돈 앞에 천륜도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잔인한 현실은 노년의 삶을 한층 더 쓸쓸하게 만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법적 방어책을 세워야 하는 서글픈 시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중들이 이 대목에서 크게 공감하며 한숨을 쉬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빈곤을 넘어 가족이라는 가장 따뜻해야 할 울타리마저 돈 때문에 차갑게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노인들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은 비록 건강할지라도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지 모르는 중병과 그로 인한 간병비 파산의 공포입니다. 최근 장기 요양보험료와 본인 부담 의료비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한 달 300만 원의 생활비는 암이나 치매 같은 중증 질환 앞에서는 그저 하루아침에 녹아내리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전문 간병인 한 명을 고용하는 데만 매달 수백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가다 보니 아픈 배우자를 돌보다가 온 가족이 함께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독박 간병의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유튜브 댓글의 한 시청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등급과 비용에 따라 노후의 인간 존엄성이 결정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잔인하다며 돈이 없으면 마지막 순간마저 차별받는다고 한탄했습니다. 자산가들이 가는 고급 실버타운은 호화로운 의료 서비스와 여가를 누리지만 돈 없는 서민들이 가는 일부 요양시설은 인력 부족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쓸쓸히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국가에 세금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취약한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노인들에게 깊은 무력감과 서글픔을 안겨줍니다. 대중들이 이 대목에서 격하게 공감하며 눈물 흘리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뉴스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나와 내 부모가 마주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잔인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노후 생활비의 부족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넘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제로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시청자는 나이가 들수록 결혼식 부조금이나 장례식 조의금 같은 경조사비 부담 때문에 친구들의 연락조차 두려워진다고 씁쓸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남들만큼 봉투를 채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모임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대인관계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인맥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지갑을 지키는 차라리 현명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교류를 하나둘씩 차단하다 보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지독한 고독감과 마음의 병입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먹고 사는 생계 문제보다 영혼이 먼저 황폐해지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잊혀져 간다는 소외감이 노인들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대중들이 이 현실에 유독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금융권의 화려한 은퇴 준비,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홀로 남겨진 노년의 고독사를 해결해줄 진짜 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노인들이 마주하는 또 다른 심리적 고통은 평생 몸담았던 사회적 직함이나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오는 극심한 상실감과 허무함입니다. 한때는 대기업 임원이거나 유능한 기술자로서 일터에서 존경받던 이들이 은퇴 후에는 그저 길거리를 배회하는 평범한 노인 중 한 명으로 취급받는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유튜브 댓글창에는 돈 몇백만 원을 쥐고 있는 것보다 매일 아침 내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고백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존재감의 상실은 경제적 결핍과 결합하여 결국 노인 우울증이라는 무서운 마음의 병으로 번지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더욱 깊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선진국 대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우울증과 고독사 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경제적 고통과 지독한 소외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려한 자산가들의 여유로운 골프 이야기나 수백만 원짜리 연금 다큐멘터리, 어디에도 매일 밤소리 없이 눈물 흘리며 고독한 밤을 지새우는 평범한 노인들의 진짜 아픔은
제대로 담기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이 현실을 보며 냉정하게 직시하는 이유는 은퇴 준비란 단순히 통장 잔고를 채우는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내 정신적 건강과 삶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닥친 또 다른 가혹한 현실은 은행 점포가 속속 폐쇄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스마트폰 앱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생기는 디지털 소외 문제입니다. 앞서 댓글에서 언급된 모바일 차용증이나 머니가드 같은 자산 보호 장치들은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한 기술일지 몰라도 글씨조차 잘 안 보이는 고령층에게는 통곡의 벽과 같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디지털로 무장해야 한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무인 단말기나 뱅킹 앱 앞에서 한참을 헤매다 결국 발걸음을 돌리는 어르신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고립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금융사기에 취약해지거나 정당하게 누려야 할 정부의 복지 혜택과 연금 신청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하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화면 뒤 시청자들은 국가가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계 다루기가 무서워 은행 창구만 고집하다, 비싼 수수료만 물게 된다고 씁쓸해합니다. 첨단 기술의 혜택이 현역 세대에게만 집중되는 동안 은퇴자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뒤로한 채 너무나도 빠르게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다는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매일 마주합니다. 대중들이 이 대목에서 크게 한숨을 쉬며 공감하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이 노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주체성마저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자금이 부족한 소시민 노인들이 겪는 또 다른 숨겨진 고통은 바로 고물가로 인해 매일 먹는 식사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성적인 영양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영상 속 93의 어르신처럼 복지관 무료, 급식으로 한 끼를 겨우 해결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주말이나 복지관이 쉬는 날에는 홀로 부실한 식사를 때워야 합니다. 대다수의 빈곤층 독거노인들은 반찬 살 돈을 아끼기 위해 매일 물에만 밥과 김치 혹은 값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 극심한 영양 결핍 상태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의 시청자들은 마트에 갈 때마다 치솟은 채소와 과일 가격을 보면 노인들이 제대로 된 단백질이나 비타민을 섭취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현실이라 안타까워합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영양 부실은 결국 노인들의 면역력 저하와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고스란히 의료비 부담이라는 더 큰 재앙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화려한 미디어가 보여주는 맛집 탐방 이면에는 단돈 몇천 원의 식비를 아끼기 위해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나 대형마트의 마감 세일 시간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노인들의 눈물겨운 줄서기가 존재합니다. 대중들이 이 냉혹한 진실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는 인간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먹는 즐거움마저 돈의 논리에 의해 철저히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좁은 집안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면 젊은 시절에는 덮어두었던 성격 차이와 경제적 갈등이 폭탄처럼 터지게 됩니다. 최근 통계와 시청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식들을 모두 키워보내고 남은 노년에 서로를 견디지 못해 법원을 찾는 황혼 이혼 비율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 핑계로 집안일과 육아를 외면했던 남편이 삼시세끼를 집에서만 해결하려 하자 아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밥수발의 고통을 호소하곤 합니다. 여기에 경제적 빈곤까지 겹치면 서로를 향한 원망은 극에 달하며 결국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남보다 못한 원수 사이가 되어 갈라서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한 시청자는 은퇴 전에는 미처 몰랐던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 품위 있는 노후는커녕 매일이 지옥 같은 전쟁터가 된다며 씁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갈라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국민연금과 피 같은 전 재산을 절반으로 쪼개야 하기에 양쪽 모두를 독거 빈곤층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이 됩니다. 대중들이 이 현실에 깊이 절망하는 이유는 평생을 바쳐 가정을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인생의 종착역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동반자를 잃고 홀로 차가운 방에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많은 은퇴 선배들과 시청자들이 이 영상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결론은 국가나 사회의 제도에만 내 노후를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아니란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보조장치일 뿐
진짜 인간다운 품위를 지켜주는 것은 젊은 시절부터 스스로 치열하게 준비해온 개인적 자산과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달콤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고정 지출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은퇴 후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신만의 기술이나 무기를 닦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고 소박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프지 않은 신체와 건강 관리입니다. 대인관계 역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모임을 과감히 정리하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이나 소수의 인연에게 집중하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 소모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대중들이 깊은 공감과 눈물을 흘린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얼마나 잔인한지 목격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지금 당장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막바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수십억의 빌딩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 삶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며 사랑하는 이와 마주 앉아 평온한 일상을 감사히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를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제2의 서막으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직장을 떠난 후에도 매일 규칙적으로 일기를 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두뇌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정보화 교육이나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큰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박하게나마 이웃과 소통하고 나만의 루틴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치매 예방과 우울증 극복의 최고의 명약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방에서 홀로 TV만 보며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여생이 너무나도 길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식이나 국가가 내 행복을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을 두드리며 당당한 일원으로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노후의 품격은 과거에 화려했던 직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얼마나 가치 있고 활기차게 채워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길고 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저물어가는 노후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남들의 수십억 자산이나 화려한 은퇴 일기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비록 수중에 쥔 돈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건강하게 눈을 뜨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축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치열하게 버텨온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나 거품 가득한 품위 유지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뜨거웠던 청춘의 계절을 지나 아름답고 평온하게 익어가는 노년의 삶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선물일지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날이 안녕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준비하고 계신 노후 대책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